보다도 이러한 절차, 이러한 과정, 그러한 요소들을 나눠 생각을 함으로써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보다 더 학습 효과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아이들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미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예습을 하는 거죠. 예습을 하고 보다도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보다도 수업들을 잘 이해하고 학습 효과가 더 발휘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미리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 하더라도 상상을 통해서 미리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우리가 실제 그 경험을 했을 때 보다 더 그 이전에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하나의 정신적인 리허설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리허설을 하지 않고 공연을 한다고 한다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죠. 근데 하지만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했다고 한다면 보다 더 불안도 없어지고 보다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미리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험들을 처음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상상으로 체험하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나마 체험의 효과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긴장들을 덜 하면서 보다 더 잘 그 경험들을 하겠죠. 마치 그 전에 그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행동들, 원하는 반응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도 우리는 실제처럼 그걸 경험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하고 유사한 것처럼 우리 뇌는 각인할 수 있고요. 대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는 생생하게 상상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현재 상상이 미래가 아니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 그럼으로써 보다도 그 경험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뇌는 실제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 이런 습관들은 좀 버리고 이런 습관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대인관계에서 내가 좀 더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단지 생각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실제 그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내 모습들을 실제처럼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뇌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과 유사하게 흡수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들을 통해서 보면 미리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불안이나 이런 마음들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 경험은 아니었지만 상상 속에서 이미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이 불안감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효과들도 충분히 발휘되면서 보다 더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상이 어떻게 우리 자신한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힘을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신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2부, 3부를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그 상상들을 현실화시키고 창조시켜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상상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상력의 힘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데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먼저 현대인들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계속 상상을 하고 있죠. 내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상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거기에서 받아치는 어떤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그 감정들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를 하는 데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생생하게 이게 느껴지고요. 네.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마치 소파에서 TV를 보는 것처럼 혹은 객석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때 그 힘들었던 장면들을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강도 자체나 그때 그 경험이나 기억 자체가 약화되겠죠.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약간의 그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찮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어떤 관점으로서 상상을 하느냐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내가 그 장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고요. 우리가 좀 벗어나서 좀 멀리서 심지어는 뭐 하늘 높이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나 그런 시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스트레스 좀 덜 하겠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좀 더 그렇게 떨어뜨려서 좀 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상상, 그런 회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이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뒤에서 혹은 그렇죠. 위에서 바라다보는 것처럼 바라다보면은 이 고민이 좀 덜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감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라든지 기억력과 상상력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우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건 기억력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자나 말로 이렇게 들어서 기억하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가 이렇게 끼어서 보다 더 그 정보를 기억을 하게 되면 그 기억 자체는 쉽게 휘발되지 않고 말이나 글자로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다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어떤 상상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습 효과가 더 향상될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시각적인 어떤 그런 상상들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그러한 분들도 노력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폭 자체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조금씩 향상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상상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학력 향상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지금 그림을 그려보듯이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조금 자세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과 컵이라고 한다면 테이블 위에 있는 컵 그리고 그 옆에 볼펜 이런 식으로 연상들, 산상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보다도 원활하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2부 그리고 3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한 TV평생대학 상상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